금융제국의 건설은 무력의 행사도 순간적인 천재성의 폭발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순수한 본질에서 생물학적 인내와 수학적 퇴적의 과정입니다. 빠른 성공이라는 내러티브에 눈이 먼 대부분의 외부 관찰자들은 단 한 번의 거래나 시장에서의 행운, 혹은 평범한 사람을 업계의 거물로 탈바꿈시키는 예언적 예측과 같은 빅뱅의 순간을 필사적으로 찾게 만드는 인지적 근시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금융물리학의 현실에서 보는 단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리고 조용한 과정입니다. 이는 극도로 긴 시간 동안 단순한 수학적 법칙을 가차없이 적용한 결과입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행동의 소음과 진전의 신호 사이의 차이를 내면화해야 합니다. 세상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금융 허리케인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부의 진정한 설계자는 흰개미를 걱정합니다. 흰개미는 바로 당신의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습관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자본의 구조적 무결성을 조용히 갉아먹는 흰개미와 같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습관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수천억 달러 가치의 마천루를 지탱하는 철근과도 같습니다. 축적은 강도가 아니라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1km를 뛰려다 허공으로 추락하는 것보다 50년 동안 매일 1cm씩 전진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축적의 형이상학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병사들을 죽이지 않는 한 시간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동맹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아키텍처의 첫 번째 기둥은 인지적 경송입니다. 투자의 복잡성과 장기적인 안전성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당신은 전문가의 오만을 체계적으로 거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통적인 학문 시스템은 단순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도록 당신을 길들여 왔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시장에는 스타일이나 난이도에 대한 가산점이 없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창출된 1달러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업에서 창출된 1달러와 동일한 구매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너무 어려운 것들의 무더기, too hard file가 등장합니다. 너무 어려운 것들의 무더기는 열등감의 고백이 아니라 격렬한 필터링과 자산 보호를 위한 도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 물리학 박사학위가 필요하거나 그 성공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거시 경제 변수에 의존한다면 주저없이 폐기하십시오. 재정적 성공은 평생을 훈련해 7피트짜리 허들 넘기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넘을 수 있는 1피트짜리 허들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인식하고 그 경계를 맹렬하게 지키는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것은 도박이며 그 안에서 수도승과 같은 규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만이 투자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에 투자하지 않을 규율만 있다면 초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지식의 복리를 통한 지적 자본의 축적입니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는 것처럼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쓰레기 정보와 영구적인 지식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소비하는 데이터의 대부분, 즉 뉴스 속보, 소셜미디어 트렌드, 실시간 주가 등은 반감기가 24시간도 채 되지 않는 쓰레기 정보입니다. 이것을 소비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보다 당신을 더 공허하게 만드는 값싼 도파민을 얻기 위해 인지적 대역폭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인간의 심리, 경제사,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과 같은 영구적인 지식을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제 매일 500페이지 읽기 규칙은
내일 돈을 벌기 위한 팁을 찾으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표는 수십 년에 걸쳐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신경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지적 해자입니다. 읽은 페이지 하나하나는 당신의 성을 보호하는 해자의 벽돌이 됩니다. 10년 후 진정한 기회가 나타났을 때 당신의 뇌는 새로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잊혔던 연례 보고서에서 이미 연구했던 구조를 단순히 인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관성은 강도를 이깁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읽는 것은 소용없지만 50년 동안 매일 1시간씩 읽으면 천재가 탄생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아마도 활동에 중독된 세상에서 가장 소화하기 어려운 것일 텐데 바로 비활동, 행동하지 않음의 숙달입니다. 인간은 행동 편향이라는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에 직면하면 무언가를 하라고 본능이 소리칩니다. 금융에서 이것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중개인들이 당신의 평온함이 아니라 수수료, 세금, 마진 등 당신의 활동을 통해 돈을 벌기 때문에 당신이 끊임없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에서는 악어의 사고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악어는 작은 물고기를 쫓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악어는 필요하다면 몇 주 동안 진흙의 일부인 것처럼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거대한 먹이가 지나갈 때만 공격합니다. 투자에서 이것은 불안을 달래기 위해 평범한 비즈니스에 돈을 투입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지 않고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몇 년 동안 쥐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산만함이나 어떠한 행동도 없이 방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오늘날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 우위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자본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의 근절입니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출의 노예입니다. 소득이 증가하자마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더 큰 집, 고급 자동차, 비싼 시계 등으로 즉시 부풀어 오릅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 감옥을 짓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치에 쓰는 모든 달러는 당신을 위해 더 많은 달러를 모집하러 전쟁터로 보내야 할 병사를 암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4달러도 안 드는 돈으로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먹는 저의 습관은 인색함이 아니라 자본을 존중하는 의식입니다. 돈은 자유의 도구이지 패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동안에도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면 뚫을 수 없는 재정적 요새가 만들어집니다. 진정한 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자는 동안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지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차고를 장식하는 부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다섯 번째 기둥인 외부 점수판 대비 내부 점수판에 의해 지탱됩니다. 세상은 외부 점수판 아래에서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의견과 군중의 박수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공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조종당하기 쉽게 만들고 투기적 거품을 따르게 만듭니다. 거품 속에서 모두가 쉽게 돈을 벌고 있는데 당신만 그렇지 않다면 외부 점수판은 당신이 실패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부 점수판은 무결성과 수학적 논리라는 당신만의 기준에 기초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신의 계산이 정확하고 논리가 타당하다면 타인의 눈에 바보가 되는 것을 편안하게 여겨야 합니다. 진정한 부는 세상이 파티를 열 때 지루해지고 세상이 탐욕스러울 때 조심할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들의 무더기는 당신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그 시간은 매일 500페이지 읽기 규칙에 투자되며 그 지식은 비활동의 숙달에 도달하게 해주고 이 활동은 자본에 대한 존중 덕분에 유지되며 이 모든 것은 내부 점수판 덕분에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은 신비한 비밀이 아니라 재무 상태표에 적용된 수도승의 규율입니다. 성공은 훈련받지 않은 눈에는 기적으로 보일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복리로 쌓이는 보이지 않는 작은 결정들의 합입니다. 빅뱅을 찾는 것을 멈추고 흰개미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조용히 벽돌을 하나씩 쌓기 시작하고 나머지는 시간에 맡기십시오. 이 재정적 마천루의 건설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당신이 인생에서 그을 가장 중요한 경계, 즉 당신 자신의 능력 범위,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충분히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의 끝이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멀티태스킹과 수천 가지 주제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보상하는 세상에서 엘리트 투자자는 광적인 전문화와 선택적 무지를 배양합니다. 시장은 당신을 숙달된 영역 밖으로 유혹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화폐, 또는 당신만 빼고 모두에게 돈을 찍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산업이 나타날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은 당신이 세기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사회적 압력과 포모의 순간에 당신이 주인인지 아니면 그저 통계의 또 다른 희생자인지가 결정됩니다. 능력 범위는 지리적 영역이나 대학 졸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발끈을 묶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비즈니스의 기본 경제학을 잘 이해하는 절대적인 명료함의 번역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왜 고객들이 경쟁사로 떠날 수 없는지, 10년 후의 현금 흐름이 어떨지 3개의 간단한 단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해야 하거나 희망에 기반한 성장 예측이 필요하거나 기적을 일으킬 선경 지명이 있는 CEO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당신은 범위 밖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 범위의 경계는 강철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범위가 얼마나 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장자리가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입니다. 바닥이 탁한 지식의 바다보다 작지만 견고한 범위가 10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너무 어려운 것들의 무더기가 당신의 가장 훌륭한 운영 자산이 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S&P 500에 속한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중 99%에 대해 의견이 없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서가 내 책상에 도착하면 내 뇌는 그것을 살 이유가 아니라 버릴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회계가 창조적이라면 너무 어려운 것들의 무더기로, 제품이 일시적인 유행이라면 너무 어려운 것들의 무더기로, 산업이 너무 빨리 변해서 5년 후에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다면 너무 어려운 것들의 무더기로 보냅니다. 이러한 격렬한 필터링은 나의 투자 유니버스를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몇 개의 보석으로 줄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투자의 야구에는 공을 그냥 보낸다고 해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배트를 어깨에 메고 2년 동안 공이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도 아무도 당신을 게임에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범위 정중앙으로 날아오는 그 완벽한 투구를 기다렸다가 그때, 오직 그때에만 전력을 다해 방망이를 휘두르면 됩니다. 이제 진정한 자산의 해부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한 회사를 볼 때 당신은 화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가격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본을 소비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달해야 할 핵심 개념은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입니다. 해자가 없는 성은 그저 정복당하기를 기다리는 구조물일 뿐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많은 돈을 버는 회사라면 즉시 중무장한 경쟁자들을 끌어들여 그 이익을 훔치려 할 것입니다. 해자는 그 경쟁자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고객이 대안을 고려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브랜드, 코카콜라나 애플처럼일 수도 있고, 아무도 복제할 수 없는 비용 우위, 가이코나 월마트처럼일 수도 있으며, 고객이 떠나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높은 전환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매년 해자가 커지지 않는다면 오늘 매출이 오르더라도 그 비즈니스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자만으로는 진입 가격이 터무니없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전 마진,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제 멘토인 벤 그레이엄이 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10톤 트럭이 지나갈 다리를 건설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확히 10톤을 견디는 다리를 짓지 않습니다. 30톤을 견디는 다리를 짓습니다. 다리의 수용력과 트럭의 무게 사이의 그 공간이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투자에서 이것은 비즈니스의 내재 가치와 시장에서 지불하는 가격 간의 차이입니다. 내재 가치란 회사가 오늘부터 심판의 날까지 창출할 모든 현금을 적절한 비율로 할인한 합계입니다. 회사의 가치가 주당 100달러라고 계산했다면 90달러에 사지 않습니다. 60달러에 삽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계산이 틀렸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불황이 올 수도 있으며 경영진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마진은 당신 자신의 오류 가능성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투자자의 심리는 부를 얻거나 잃는 전쟁터입니다. 시장은 따라야 할 주인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하인입니다. 벤 그레이엄은 우리에게 조울증 파트너인 미스터 마켓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당신의 사업 지분을 사거나 자신의 지분을 당신에게 팔겠다고 제안합니다. 어떤 날은 그가 환희에 차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어떤 날은 공포에 질려 어처구니 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의 감정에 전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그의 가격을 보고 당신에게 유리한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스터 마켓이 오늘 세상이 끝난다고 소리치며 멋진 회사를 반값에 제안한다면 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감사하며 매수하십시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군중과 함께 있거나 군중과 반대로 행동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지 않는 기질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사실과 냉철한 추론에 근거하여 자신이 옳다는 데서 즐거움을 얻어야 합니다. 자본에 대한 존중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도 나타납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 당신은 배의 선장이 돼 CEO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영진에게서 진실성, 지능, 에너지라는 세 가지 자질을 찾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가 없다면 나머지 두 개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똑똑하고 에너지 넘치지만 진실성이 없는 CEO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의 돈을 훔치거나 회사의 가치를 파괴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돈보다 비즈니스를 사랑하는 광신도, 자신의 순 자산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과 묶여있기 때문에 오너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저는 다음 분기에 주가에만 신경 쓰는 경영진을 경멸합니다. 20년 후 비즈니스의 경쟁적 위치를 걱정하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시간에 적용되는 복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 돈을 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돈은 기다림을 통해 벌어집니다. 넓은 해자와 정직한 경영진을 갖춘 특별한 비즈니스를 찾아 적절한 안전 마진을 두고 매수했다면 이 과정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는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일하게 두십시오. 복리가 힘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비활동에는 수도승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고 해자가 넓어지고 있다면 주가가 높아 보이더라도 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최고의 투자는 결코 팔 필요가 없는 투자입니다. 이것이 부의 알고리즘이 요구하는 깊이의 수준입니다. 이것은 속도의 게임이 아닙니다. 지구력과 명료함의 게임입니다. 세상의 나머지가 거품을 쫓는 동안 당신은 기꺼이 수년 동안 바보처럼 보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투기적인 파티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썰물이 빠져나갈 때, 그리고 물은 항상 빠집니다. 누가 발가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자본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과 함께 당신의 부가 시장의 의견이 아니라 생산적 자산에 움직일 수 없는 현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평온함을 가지고 그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한 건축물은 파사드의 페인트가 아니라 기초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릴이나 지름길을 찾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티커 화면을 마치 슬롯머신처럼 바라보며 녹색이 자신을 검증해주고 빨간색이 자신을 벌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의 행동입니다. 자본의 퇴적을 통해 세대를 잇는 부를 일구는 진정한 투자자는 매일의 시세는 소음이지만 연례 보고서는 신호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매일 500페이지의 재무 보고서를 읽는 것은 행정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도승의 규율입니다. 이는 당신의 저축을 맡길 배의 선장들이 효율성에 미친 광신도인지 아니면 그저 분기별 보너스에만 눈이 먼 용병인지 찾아내는 필터링 과정입니다. 연례 보고서를 열 때 빛나는 표지와 미소 짓는 직원들의 사진은 무시하십시오. 바로 CEO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으로 직행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진실성 테스트입니다. 정직한 경영자는 잘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이 솔직하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CEO가 바람이 뒤에서 불 때 성공의 공로를 차지하면서도 결과가 저조할 때는 거시 경제 상황, 연방준비제도 또는 지정학적 불안정을 탓한다면 보고서를 덮고 그 주식을 너무 어려운 것들에 무더기에 던져버리십시오. 버크셔에서 우리는 자신의 결정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문서상의 솔직한 부족은 경영진의 진실성 부족을 나타내는 틀림없는 증상입니다. 경영자가 연례 보고서에서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조만간 재무상태표에서 당신의 돈을 훔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숫자를 해부하는 것이며 여기서 당신은 무자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주당 순이익, EPS이나 유명한 에비타, EBITDA-TDA에 집착합니다. 저는 EBITDA-TD에 대해 깊은 경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약어는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차감 전 이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가상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마모되는 기계, 썩어가는 전선, 낡아가는 건물의 비용입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려면 조만간 지불해야 할 실제 현금 지출입니다. 감가상각을 무시하는 것은 식비 비용을 무시한 채 가족의 건강을 계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투자은행가들이 평범한 회사를 수익성 있어 보이게 만들고 터무니없는 가격의 인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한 지표입니다. 금융물리학에서 중요한 유일한 숫자는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입니다. 순이익은 수천 가지 규칙에 영향을 받는 회계적 의견일 뿐이지만 현금은 물리적 현실입니다. 현금은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다른 사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계속 운영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을 찾으십시오.
회사가 매년 기록적인 이익을 보고하지만 죽지 않기 위해 모든 동전을 새 기계에 써야 해서 금고가 계속 비어 있다면 당신은 비즈니스를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러닝머신을 소유한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회사가 모든 유지관리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잉여 자본으로 측정됩니다. 이제 자본 배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모든 CEO의 가장 중요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장 적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CEO는 남은 잉여 현금으로 5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비즈니스에 재투자. 2. 다른 기업 인수. 3. 부채 상환. 4. 배당금 지급. 5. 자사주 매입. 대부분의 경영자들은 훌륭한 운영자지만 끔찍한 자본 배분가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항해해야 할지 모르는 위대한 선장과 같습니다. 당신은 돋보기를 들고 자사주 매입을 감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비쌀 때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자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10달러짜리 지폐를 12달러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시장이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할 때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최선의 자본 사용법입니다. 이는 당신이 단 1달러도 더 들이지 않고 파이에서 당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버크셔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경영진을 사랑합니다. 경영진은 자본의 소비자가 아니라 자본의 수호자로 행동해야 합니다. 지위의 윤리는 인센티브 구조에도 반영됩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센티브를 보여주면 결과를 보여주겠다. 임원들이 단기 주가에 기반한 보너스를 받는다면 10년 후에 회사를 파괴하더라도 오늘 당장 주가를 부풀리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임원들이 스톡옵션으로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공개 시장에서 자신의 돈으로 사서 회사에 자신의 순 자산 중 상당 부분을 투자한 경영진을 찾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가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을 느끼고 주주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안전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 모델이 처리해야 할 기술적 개념은 투하자 본 수익률 ROIC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장의 비용이 그 성장이 창출하는 수익보다 크다면 성장은 부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8%의 수익을 내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10%의 이자로 돈을 빌린다면 매출이 오르더라도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비즈니스 천재성은 자본 비용보다 상당히 높은 수익률로 자본을 배치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내재,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높은 자본 수익률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 내에서 발생할 때만 바람직합니다. 수익률이 낮다면 성장은 파산을 앞당기는 수단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불명예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려면 오랜 기간 동안 세상의 눈에 기꺼이 바보처럼 보일 각오를 해야 합니다. 트렌디한 기업, 투기적 거품,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기들이 로켓처럼 솟아오르는 동안 당신이 소유한 지루한 회사들은 움직이지 않는 해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왜 최신 암호화폐나 수익 없는 최신 기술주를 사지 않았는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느낄 것입니다. 이때 내부 점수판이 당신의 갑옷이 되어야 합니다. 내재 가치에 대한 당신의 계산이 정확하고 비즈니스의 해자가 넓어지고 있으며 경영진이 정직하다면 단기적인 주가는 무의미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입니다. 결국 경제적 현실의 무게가 거품을 짓누르고 가치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카지노의 네온 사인에 한눈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방에 머물면서 보고서를 읽고 현금 흐름을 이해하며 악어의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냉철한 기질을 가진 자가 전쟁터 전체를 차지하는 소모전입니다. 이제 남성들이 소년들과 주인이 도박꾼들과 확실히 분리되는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고의 구조를 마무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경제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인 집단적 광기와 피할 수 없는 붕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전의 기둥들을 따랐다면 능력, 범위를 정의했고 수천 권의 보고서를 읽었으며 지출을 통제했다면 이제 당신의 내부 점수판을 위한 가장 힘든 시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군중이 탐욕에 취해 울부짖는 소리와 공포에 마비되었을 때에 죽음 같은 침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은 태양이 빛날 때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질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거품의 해부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거품은 기술이나 자산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두뇌의 생물학적 혈함, 즉 부러움에서 태어납니다. 자신보다 더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이웃이 힘들이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인간의 정신적 안정을 교란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대규모로 발생할 때 외부 점수판이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물의 내재 가치를 보는 것을 멈추고 내일의 가격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다르다. 금융물리학의 법칙이 새로운 발명으로 인해 폐지되었다고 스스로를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류 역사의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적은 없었습니다. 금융의 중력은 항상 제자리를 되찾습니다. 이러한 환희의 단계에서 당신의 가장 큰 도전은 외로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두가 공짜 술을 마시고 있는 파티에서 혼자만 제정신인 사람처럼 느낄 것입니다. 친구들은 당신을 구식이라고 부를 것이고, 언론은 당신이 감을 잃었다고 말할 것이며, 당신의 마음마저도 조금만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속삭일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초인적인 힘으로 비활동의 숙달을 활성화해야 할 때입니다. 자산의 가격이 현금 흐름 창출 능력과 단절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악이 곧 멈추려는 의자 뺏기 게임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댄스 플로어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거품 속에서 현금을 쥐고 있는 것은 극소수만이 소유한 지적 용기의 행위입니다. 거품이 터질 때 과도한 레버리지나 갑작스러운 신뢰 상실로 인해 거품은 항상 터집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변합니다. 어제 환희에 차서 당신의 자산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안했던 미스터 마켓이 오늘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장 좋은 비즈니스를 청산 가격에 당신에게 팔겠다고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가가 50%나 떨어지는 것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은 자신이 비즈니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가치를 잃어가는 단순한 복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악어가 공격하는 것은 바로 이 금융 대학살의 순간입니다. 호황기 동안 자본을 존중했다면 예비군으로 병사들을 준비해 두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빚을 갚기 위해 혹은 순전한 공포 때문에 팔고 있을 때 당신은 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라 냉철한 계산에 의해 사고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라는 말은 동기부여를 위한 슬로건이 아니라 수학적 명령입니다. 가격이 내재 가치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은 감소하고 잠재적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위기는 재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 점수판이 잘 조율된 투자자에게는 가장 큰 폭탄 세일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냉정함으로 행동하려면 몇 년 전에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을 근절했어야만 합니다.
빚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물결에 휩쓸린 또 하나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재정적 자유는 돈이 많은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 적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돈을 빚진 자는 시스템의 하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현금과 생산적 자산을 가진 자는 새로운 질서의 설계자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조급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킨 손에서 인내심 있고 자본이 풍부한 손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 2부의 아키텍처에서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시스템은 요령의 목록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구조입니다. 너무 어려운 것들의 무더기가 없다면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비즈니스에 시간을 낭비할 것입니다. 매일 500페이지 읽기 규칙이 없다면 기회가 나타났을 때 가치를 알아볼 지식의 기반이 없을 것입니다. 비활동의 숙달이 없다면 지루함 때문에 아무거나 살 것입니다. 자본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가격이 붕괴할 때 쏠 수 있는 마른 화약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 점수판이 없다면 최악의 순간에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순환적입니다. 지식은 무활동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고, 비활동은 자본을 보호하며, 가용한 자본은 내부 점수판을 따를 자유를 주고, 내부 점수판은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지식을 계속 습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한 번에 벽돌 하나씩 쌓아 올리는 정신적 요새입니다. 1년 안의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5년 안에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복리는 하키 스틱과 같습니다. 인생의 대부분 동안에는 평평한 선처럼 보이지만 이를 중단하지 않는 규율이 있다면 마지막 곡선은 오늘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은 과대평가하고 30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과소평가합니다. 저는 11살에 투자를 시작했고 제 부의 99%는 50세가 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법은 없었고 오직 태정만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수천 개의 연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수백 개의 평범한 기회들을 거절했습니다. 내 분수에 맞게 사는 수십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보다 나 자신의 논리적 기준에 대한 확고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이 대본을 마치면서 당신 미래의 나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길 바랍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자유를 사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돈을 보기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수확물을 보호하는 정원사의 맹렬함으로 당신의 능력 범위를 가꾸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읽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비활동의 침묵 속에서 편안해지는 법을 배우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부는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적 진실성과 수도승의 규율로 살아온 삶의 부산물입니다.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가장 규율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미래를 예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미래를 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흰개미인지 철근인지, 당신의 일상적인 습관의 선택이 20년 후 타인의 행운을 탄식하고 있을지, 아니면 오늘 심은 나무의 그늘을 즐기고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론은 끝나고 당신의 실행이 시작됩니다. 시장이 열리고 있고 미스터 마켓은 자신의 가격을 소리쳐 부르고 있으며 세상은 여전히 다음 빅뱅을 찾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방으로 돌아가 연례 보고서를 펴고 현금 흐름을 찾아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때가 올 것입니다. 결국 복리는 단순한 금융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 정의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뿌린 씨앗의 결과물을 정확히 당신에게 돌려줄 것입니다.